현재 러시아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나온 발언으로 중국이 사면 초가에 몰린 상황이라는데요. 중국은 러시아를 계속 지지해왔는데 러시아 정부의 행동과 러시아의 침공이 중국에 악영향을 끼쳤다는데요.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한국의 제주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어떤 상황인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듯 보입니다. 러시아가 당연히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함락해 그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넘보는 것이 계획인 듯 보였죠.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흘 안에 승부한다는 러시아의 계획은 이제 한 달이 훌쩍 넘게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가 저하된 러시아 군인들이 자국의 항공기를 격추하며 군사 반란에 직면했다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군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딩필드 국장은 푸틴은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얼마나 나쁜 성과를 내는지, 러시아 경제가 제재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면서 참모들이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의 전쟁이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약하게 만들고 세계 무대에서 점점 고립되게 만드는 전략적 실수였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게 우크라 침공을 올림픽 이후로 미뤄달라고 부탁한 게 의도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림픽 이후에는 날씨가 따뜻해져 전술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추운 겨울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 러시아의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올림픽을 핑계로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그 결과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는 자존심을 크게 구긴 상태입니다.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심각한 게 자신들의 전력을 만천하에 노출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게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도 어차피 미국에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되었다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와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겠지만 한 달 이상 길어지면서 중국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중국의 막대한 손해가 예견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은 서방의 제재 앞에 러시아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단적으로 루블화 가치 폭락을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폭락한 루블화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상대로 에너지 무기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월 1일부터 러시아 가스를 사고 팔 때 루블화로 결제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기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초강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독일 재무장관 린드너는 계약은 계약입니다. 유로화로 계약했으니 우리는 수입된 에너지에 대해 계속 유로로 결제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서방은 러시아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서방의 강경한 모습에 중국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말로만 우방국이라고 하며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중국에서는 러시아가 약해지면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러시아의 자원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하면서 우방국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도 이런 중국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 중국 말고는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중국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암시장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러시아 유조선들이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시장에서 원유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CNN 비즈니스가 30일 보도했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계열 원유 유조선이 추적 시스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의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이 몇 시간씩 꺼져 있는 이른바 암흑 활동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비교해 60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19에서 25일 러시아 유조선들의 암흑 활동은 33건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주간 평균보다 236%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미 데니얼 윈드워드 최고 경영자는 CNN 비즈니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치 정보를 차단하는 러시아 유조선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방과 수출을 감추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정유 공장이 러시아산 에너지 고객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서치 회사 라이스타드 에너지는 전쟁 발발 5주 동안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120만에서 150만 배럴 감소했다고 추정했으며, 이번 주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나머지 원유 수출처를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의 힘이 약해져 자신들은 이렇게 러시아의 자원은 챙기면 된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중국 중 러시아만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자신들의 아래에 두어야 자신들이 꿈꾸던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미국은 위안화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은 디지털 화폐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미 1억 명이 넘는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도 디지털 화폐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백악관은 잠재적인 미국 CBDC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노력을 가장 긴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흠집이 생길 변수가 생겼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간 지지부진했던 위안화 표시 원유 거래에 대한 양국의 논의는 올 들어 미국의 안보 보장 약속에 대한 사우디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미국이 예멘 내전에 관해 자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복원 시도에 나서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경제적 환경도 급변했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하루 200만 배럴의 사우디 원유를 수입했지만 2021년 12월에는 하루 50만 배럴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사우디 원유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우디산 원유의 4분의 1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의 가장 큰 고객인 것이죠. 이에 사우디는 대중수출분의 위안화 결제 허용은 물론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를 통해 일명 페트로위안으로 불리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 허용도 고려하는 등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앞으로 사우디가 중국의 위안화 결제를 허용할 경우 국제원유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사우디를 군사 지원하는 대가로 오직 달러화만으로 원유를 결제하도록 한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길 전망이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달러화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뒷받침하는 이 체제가 퇴색하면 달러 패권이 덩달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페트로위안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중국은 러시아 경제를 자신들이 흡수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더욱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30일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중국 정부가 홍보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한 매체는 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별도 기사로 소개하지 않고 같은 날 열린 중파키스탄 외교장관 회담과 묶어 왕이 파키스탄 러시아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이라는 제목 아래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회담 결과 발표문도 러시아와의 협력 및 관계 강화에 대한 원론적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의지를 피력한 내용과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를 도우면 중국도 제재할 것임을 시사한 터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 신경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러 회담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러시아가 돈바스 독립을 주장했는데 중국이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앞서 제주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 곤혹을 치른 바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10월 한 중국 네티즌이 한국을 비방하기 위해 쓴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제주도와 한국의 관계를 대만, 중국과 비슷하다고 착각해 제주도 독립을 지지한다라고 남겼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웹툰 작가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작가는 미국, 일본, 태국 등의 자기 작품이 공식적으로 판매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대만을 포함하며 몇 개국이지? 라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일방적인 비방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독립에 상당히 예민해 러시아가 주장하는 돈바스 독립 주장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중러 관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